당신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왜 당신의 목표와 꿈은 항상 멀게만 느껴질까요? 혹시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원하는 미래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더 깊은 변화가 있을까요? 과거의 기억과 실패가 여전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혹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오래된 믿음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만약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미래를 지금 이 순간부터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꿈꾸는 삶으로 이끌어줄 열쇠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당신의 삶을 바꿀 강력한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항상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 그 자체도 사실은 에너지 주파수가 양자장 내에서 나타나는 한 형태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느끼는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오감은 후각,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입니다. 이 오감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부 세계와 우리의 내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죠. 예를 들어,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기계와도 같아서 시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 외부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은 그 빛을 신호로 변환해 뇌로 전달하고, 그 신호는 명확한 이미지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촉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손끝이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우리는 그것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물체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모든 것은 즉 눈에 보이는 빛, 냄새, 촉감 등은 모두 에너지 주파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도 에너지 주파수의 집합체이고 나무, 식물, 물, 공기 등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감각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무한히 작은 원자와 양자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는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과 화학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 몸과 뇌를 구성하는 것들은 모두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된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HO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분자들 또한 더 작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조차도 또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양자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물질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놀라운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척도에서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중심의 핵과 그것을 둘러싸고 광대한 에너지 주파수 필드에서 궤도를 도는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자의 중심 핵 주변의 이 에너지 필드는 원자의 99.9%를 차지하며, 즉 원자의 거의 전부가 에너지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원자는 에너지 주파수로 구성된 정보의 필드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필드가 없다면 원자는 존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형태를 가질 수 없고, 이는 곧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는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원자의 중심을 궤도 도는 전자들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즉, 전자가 어디에서 언제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인간적 척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중력과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파동입자 이중성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물질의 입자인 전자가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야만 물질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바로 관찰자의 주위에서 비롯됩니다. 이 발견은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192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코펜하겐 해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실성 원리를 양자 세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양자 또는 아원자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가능성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찾고자 특정한 관심을 기울였을 때, 즉 관찰자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비로소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가 붕괴하여 전자라는 물질 입자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물질은 주파수가 느려지고 파장이 길어져 거의 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질 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는 확률적 존재가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양자 세계에서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무한한 확률의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이미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 척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 현상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그 대상에 주의와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특정한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현실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특정한 확률을 만들어낼 때 물질이 형태를 갖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투안 라부아지에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새로 생기지 않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은 물질의 창조 현상이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의,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은 특정한 주파수를 방출하거나 양자장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확률이 우리의 의도에 따라 생성됩니다.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많은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로 필드, 즉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근원적 필드에서 주파수가 매우 높고 파장이 매우 짧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파수가 점차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지면서 물질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이집트의 신비 철학부터 고대 그리스의 사상까지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이다. 당신이 인식하는 현실은 당신이 진동하는 주파수의 반영이다. 아무것도 멈춰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움직이고 모든 것은 진동한다. 와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물리학자들, 특히 니콜라 테슬라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과 문구는 전 세계 여러 문명과 시대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되었던 지식을 다시금 조금씩 재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물질은 가장 느린 형태의 주파수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도 진동의 한 형태이지만 인간적 척도에서는 그 속도가 느려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삶에서 무언가를 끌어들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창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욕망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일치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매일 자신에게 용감하다고 되뇌이지만 내면 깊숙이 용기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창조 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킵니다. 성공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비결 중 하나는 생각과 감정, 즉 뇌와 마음 사이의 일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도를 고양된 감정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진동 신호를 방출하도록 만듭니다. 의도와 감정을 조화롭게 정렬했을 때
우리는 양자장에서 원하는 확률을 생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관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이고 일관된 행동 없이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하루 종일 미루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기업 가정 욕망과 일치하는 자동적인 사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변화를 단순히 생각 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겨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창조력을 제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벤트를 끌어들이고 그것들을 우리의 욕망 주파수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실현될 여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물질 입자인 전자는 관찰자가 관심을 기울일 때 형태를 갖춥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에서 시선을 돌리면 전자는 다시 사라져 에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의 관심이란 당신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사고와 인식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과거, 실수, 오래된 자기 제한적 신념, 혹은 유독한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매일 그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재창조해야 하며 이는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확립하고 당신의 새로운 자아가 할 행동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듯 당신도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배역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새로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고 그 역할을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몸소 연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스스로가 그 존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학과도 같습니다. 매일 당신의 목표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점차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와 행동이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배우의 비유처럼 감정을 느끼며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는, 즉 뇌의 일관성과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즉 심장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과거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내면의 정신적 경험과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경험이 진짜처럼 느껴지려면 그 경험과 연관된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인간의 몸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내부 생물학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를 목격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지고 생존 모드가 활성화되며 특정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우리의 생물학적 상태가 위험에 대처하도록 변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감지된 감정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음악을 들으며 미래를 꿈꾸거나 우리의 목적을 시각화하면서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하고 그와 연결된 감정을 느끼며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우리의 몸을 목표의 주파수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 그 미래와 관련된 감정을 새기고 이는 우리의 내부 생물학과 진동 주파수를 변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의 안테나가 되어 우리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는 사건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